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칭맘이라고 하는 월간지인데 4월호 제목이 나를 브랜딩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이 브랜딩하다라는 말의 제목은 크게 써놓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제가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일까? 이제 이건 뭐 저자의 의도와 다른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브랜딩 하라가 중의적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브랜딩은 섞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의미. 이건 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브랜딩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해가 충돌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못 산다고 이 사람 없으면 나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몇십 년 살다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브랜딩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브랜딩 기술이 필요한 거죠. 촉매제가 있으면 섞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게 독서다. 독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독서를 하는데 이 코칭맘이라고 하는 책은 그 자녀 코칭에 대한 게 주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쪽에 이제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조금 세속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특별히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뭐냐면 요즘 식단 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알지요. 애써서 식단을 짰는데 시장에 가보면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선배가 장을 보는데 20분 만에 다 보고 뭐 자기가 딱 보니까 멘붕이 왔다. 뭐 재료가 없는데 선배는 그걸 재빠르게 그걸 다 대처를 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예였고 지난주에 사온 우유를 제가 깨알 글씨를 읽어봤더니 국산 원유 15% 외국 분유에 물 섞은 거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국산 100% 우유를 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칼슘 우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산 우유 100%가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맛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는 국산 우유 100%가 위장에 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중엔 첫날인 사람이 없죠. 첫날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요. 그 어묵을 살 때 생선 비율 50% 이상인 거 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일주일 지났으니까 90% 이상인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계적으로. 왜냐면 요즘 세상에 뭐 어묵이 뭐 연육 50% 이상한 거 드문데 어디서 사? 제가 자세히 보니까 동네 마트에 90% 이상인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모든 것은 튀겨야 맛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성인병도 유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튀김을 하루 쓰고 버리면 좋은데 며칠씩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유명한 족발집은 60년 전 그 튀긴 기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선전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 그래서 그것도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동네에는 그 좋은 어묵은 그 생선 90 몇 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튀기지 않고 구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센터에서 애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분리수거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휴지 같은 것을 검정 비닐에 넣어서 버린다? 이거 안 돼요. 반드시 투명한 것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저기 80대 후반 깨서 가르쳐 주셨어요. 탄소 배출 감소 목표량을 어저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보고했어요. 탄소 감축량을 더 높게 환경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그 ESG 경영 목표 이것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탄소 배출 이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몇 프로 줄이겠어요. 또 내년에는 더 줄이고 그게 10년 로드맵이 다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공시 의무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굳이 그걸 9년씩 미뤘다 해야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미래 가치가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답니다. 그런데 그게 약한 회사는 불안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ESG 경영 목표의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 와봤더니 그렇게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 청소기 배터리 있죠. 그거. 그래서 그걸 내가 어젯밤에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분도 퇴근할 때 그거 빼고 가세요. 물론 이제 뭐 그린 램프가 켜 있으니까 뭐 보기 좋다 해서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는 대기 전력 제로로 만들어 놓고 퇴근하는 게 목표인데 대학생들이 그걸 못 해요. 대학생들이 9시에 퇴근하거든요. 그게 잘 안 돼. 우리 센터는 정원이 29명이고 법정 종사자가 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시에 퇴근하는 들 보면 알죠. 대부분 1대1 수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2명의 직원이 그 개성별 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흔한 말이 실습생이 없으면 올스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죠. 나는 없어도 잘 돌아가. 사실은 그 우리 여기 지금 중학 3학년 도영이 1학년 때부터 내가 맨날 데리고 왔잖아. 걔 데리고 학교에서 처음에 1년 동안 차 태워 가니 그 다음에는 걸었어. 계속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똘똘해졌어요. 그런데 걔는 1년 내내 차 태워 다녔더니 밥맛이 없더라고. 근데 그 동생 도인 걸어서 데리고 오니까 밥맛이 왕성해가지고 밥을 3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필요해요. 물론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건강에도 좋으니까 같이 걸어오는 게 아동 밥맛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두 분이 실습 끝나는데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끝난 분이 또 오늘 졸업장 받으러 오고 이 두 분 장인정 선생님이 떠올 텐데 김선희 선생님 이분 일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면 보탬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화장지 거리가 2개 있는 거 기억나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장지 거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화장지 거리가 있으면 이 팔랑거리는 게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매뉴얼인데 제가 비행기 타서 봤더니 그 매뉴얼대로 화장지를 안 걸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죠. 왼쪽이 이렇게 있는 게 편한 사람 있고 오른쪽이 있는 게 편한 사람 있죠. 사람마다 좀 차이 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나처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잡이 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유교 때문에 적어도 펜은 오른손으로 써라 그러는데 냅둬야 돼 사실은. 예. 뭐 사회 구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팔랑거리는 것을 편애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이유가 되면 또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으면 여기 먼지 안 짰냐, 뭐 그래서 먼지 없는 거, 먼지 아주 민감한 결벽증 환자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이걸 이렇게 놓냐, 뒤에 벽에 있는 곰팡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또 허리 안 좋은 사람은 그 동선이 더 해야 되잖아, 그렇죠? 또 이제 동선 짧은 거 중요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유명한 뭐 오래된 단어인데 구독 경제, 그다음에 공유 경제, 이게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를 대부분 이렇게 사서 썼는데 요즘에는 렌트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서울에 고시원에 있을 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KFC에서 커피 구독하면 뭐 한 잔이 뭐 한 달 구독하면 매일 아침에 가서 뭐 900원에 먹으면 되나 그렇게 해서 한 달 구독하면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뭐 반의 반값으로 뭐 이렇게 매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옛날에 봤을 텐데 그 중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단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다. 이 시를 카카오 김범수 부장이 자서전에다가 소개하면서 더 이렇게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낯선 곳에 오게 되고 여기는 참 건물이 너무 낡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불편하고 집에서 안 하던 일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뭐 또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심지어 주차도 완전히 30분 단위로 해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불편한데 그것도 하나의 블렌딩 한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브랜딩을 이질적인 것을 나의 가치관과 경험에 안 맞는 것을 한번 섞어본다.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고 뭐 그런 게 많죠.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더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장님이 우리 이제 오늘 김선희 반장님은 마지막 기회니까 잔소리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갑질이 아니라 좋은 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과거에 이제 기수가 참 너무 다양해요. 우리 김선희 선생님은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반장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선생님은 한 주간 하고 반장됐고 보통은 3주차에 반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주차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틀 전에 반장을 퇴임하고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신입생이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 2달 후에 올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주차들은 딱 반응이 살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와야 또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패턴을 읽고 이게 다 되는데 이빨 하나 빠졌다. 그 감각이 딱 살아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안 왔나 보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선배 셋이 2~3명이 은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새로운 사람을 막 사랑하는 거야. 아,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나니까 그 이유를 자기가 알겠다는 거야. 아, 이게 선배가 3명이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로 막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유일한 반장이 돼가지고 후배를 4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참 수고하겠다. 지도 그룹이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신입생이 너무 많이 와버리고 그걸 이제 반장을 하루 해보니까 알겠더라. 저분들이 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는데 왜 저러지 그랬다는 거 자기가 계속. 근데 해보니까 알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그런 구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선배가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해? 난 다 아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나 반장이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선배가 막 사랑하고 가거든. 네, 그래서 사랑을 즐기세요. 네, 수고하셨어요.